여러분,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독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좋은 소식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오늘 1월 22일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현상,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22일 베스트픽 미국 증시 마감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한마디로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랄까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그야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랠리가 펼쳐졌죠.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무려 1.2%나 오르면서 와, 연초에 까먹었던 거 전부 다 회복했어요. 다우랑 나스닥도 물론 좋았고요. 이 모든 게 뭐 때문이었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에 관세 물리겠다는 그 위협을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처리할 덕분입니다. 시장이 정말 큰 똘덩이 하나 치운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화끈한 랠리 뒤에는 사실 좀 찜찜한 위험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시장을 들었다 놨다 이 두 개의 상반된 힘,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랠리의 배경에 재밌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타코 트레이드입니다. 먹는 타코요? 아, 그건 아니고요. Trump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 꼬리를 내린다. 이거 약자예요. 시장이 이제 학습을 한 거죠. 아, 트럼프가 세게 나와도 결국엔 현실적인 합의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위협은 아, 이거 무서워. 패닉셀이 아니라 오, 기회다 하는 저가 매수 신호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좋은 소식인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 소식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린랜드 리스크가 사라진 건 분명 환영할 일인데 오늘 나온 경제지표가 시장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4.4%로 수정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 줄었죠? 와, 경제가 너무너무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시장은 이걸 다르게 봐요.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그럼 연준이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국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은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오히려 악재가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시장의 복잡한 속사정, 이런 분석이 좀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요,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매일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정말이지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한쪽에는 로봇 수술 분야의 절대 강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아픈 사람은 수술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18.8%라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넘사벽이죠. 근데 반대편을 볼까요? 인텔은요, 정부 지원까지 받았는데도 앞으로의 전망, 즉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주가가 푹 꺼졌죠. 또 철도 운송 회사 CSX의 실적 부진은 이거 실물 경기가 진짜 둔화되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바로 TVBPS라는 건데요. 주당 유형 장부 가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나 영업권 같은 거품을 쫙 빼고 정말 알짜배기 자산이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만약 은행이 망해서 다 팔아야 할 때 주주 손에 진짜로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진짜 체력을 볼 때 이걸 보는 거죠. 자, 지역은행들 실적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익 지표인 순이자 마진, 림은 좀 엇갈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속내, 바로 방금 말씀된 TVBPS 성장률을 보세요. 패스워드 파이낸셜은 무려 27.5%나 성장했고요. 다른 은행들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겉으로 버는 돈은 좀 흔들려도 은행의 진짜 맷집, 그 근본 체력은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바로 AI입니다. 그런데 이 AI 산업에도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엄청난 기대감과 그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 그 간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플러스 1100%. 네, 1100%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샌디스크 주가가 오른 수치예요. 와, 이건 뭐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례 없는 낸드 플래시 부족 사태. AI 서버 만들고 데이터 센터 짓고 이 모든 인프라에 메모리 칩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AI 혁명에 진짜 돈은 누가 벌고 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AI의 황제라고 불리는 엔비디아는 지금 딱 중간에 끼어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거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10억 달러짜리 신약 개발 파트너십을 맺는 등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미국 정부가 관세 내놔라, 중국은 니네 최신 칩 H200 통관 안 시켜줘 이러고 있죠. 이른바 미중 규제 엇박자에 갇혀서 앞으로의 길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로보택시다,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다, 정말 미래적인 비전을 쏟아내고 있죠. 근데 정작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초기 생산 과정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인 거죠. 그 원대한 비전과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너무나도 크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이 정말 복잡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과연 시장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이벤트들이에요. 당장 내일 일본은행 회의가 있고요. 이건 환율 시장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죠. 금리에 대한 힌트를 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는 AI가 진짜 돈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시험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연준이 금리에 대해 애매한, 그러니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주고 AI 대장주들이 실적을 잘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늘 봤던 그 성장의 역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좋아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기술주들은 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을 못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샌디스크처럼 공급 부족으로 직접 돈을 버는 확실한 수혜주에 집중하는 겁니다. 둘째, 경기를 타지 않는 헬스케어처럼 기본기가 탄탄한 섹터에서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최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중소형주 러셀 2000의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균형 잡힌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경제는 과연 지금 주식시장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저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